그러면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자. 도윤이만 연락을 좀 해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 배웠죠? 인수분해가 핵심이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나 인수정리 조립제법 이용하거나 보기 2차식 이용해가지고 풀었던 그런 유형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개념을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뭘 배운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 되겠습니다.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 되겠습니까? 자, 이때 미지수가 식보다 많아요. 무슨 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 미지수보다 식이 많아요. 무슨 문제다? 공통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의 유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치 요가적인 인수분해 방법처럼 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2원 1차, 두 번째 3원 1차, 세 번째 1차 2차, 네 번째 2차 2차. 2차 2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 문장을 외워야 된다. 혹시 집에서 외워오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외워볼까?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번 2차항을 모두 속어 2차항의 개수비 같다. 3번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얘를 통째로 외워두셔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남는다? XY 특수 형태. 여기까지만 제목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지난 시간에 2원 1차 연립방정식까지는 배웠죠?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빠른 풀이법까지는 배웠으므로 오늘은 3원 1차로 넘어갈 거예요. 자, 3원 1차 연립방정식은요. 3원 1차.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최고차가 1차야. 차수는 낮출 수 없지만 미지수는 줄일 수 있지.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요. 이거예요.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까놓고 말하면 뭐를 하나씩 줄여나간다?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나간다. 이게 바로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두 가지 타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솔루션 하나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변변 더해입니다. 변변 더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유형 1이 있어요. 봤더니 미지수 몇 개? 3개. 식 몇 개? 3개. 연립방정식 맞네요. 3원 1차 연립방정식 되겠습니다. 와, 얘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나가야 된댔는데 개수를 빠르게 보면서 개수를 빠르게 보면서 판단하세요. X, Y, Z 중에서 죽이기 제일 좋은 애가 누구야? Y. 잘 봐. 누구야? Y가 제일 죽이기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적어놓고 나는 Y를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1식과 2식을 더해볼 겁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z는 6이야. 즉 정리하면 x 마이너스 z는 2야 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제 선생님은 2식과 3식을 더해볼 겁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z는 2야 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3x 플러스 z는 2라고. 맞니? 선생님 제대로 했니? 두 개 더해서.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된 거야? 우린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죠?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가 3원 1차였는데 2원 1차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두 식 어떻게 합니까? 더해요. 그래서 두 식을 더했더니 4x는 4가 나와서 x 몇 나온다? 1. 이게 바로 1원 1차인 거거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은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쨌든 x의 값이 1이 나왔어. 그러면 z는 몇이 돼야 됩니까? 여기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z값 나왔고 이제요 x하고 z값 아니까 y값 구할 수 있겠지. 어디에 넣을까? 맨 마지막 식에 한번 넣어볼까? x 여기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x 자리에 1 넣었어요. y 뭔지 몰라요. z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y가 몇이 돼야 될까? y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x, y, z 모두 다 구했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3원 1차 연립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이제요, 우리 두 번째 유형 2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는요,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2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식과 앞에 있는 유형 1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이 식을 한번 봐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떤 규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져? 규칙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개수에. 요거처럼요. 규칙성이 느껴지는 문제를 만날 땐 변변 더해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성이 느껴지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만날 땐 변변 더해로 푸는 거고요. 얘처럼 여기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이. 지 멋대로지. 얘처럼 규칙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요.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푸냐? 변변 더해라는 말은요. 통째로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다 더하면 x가 몇 개? 4개. y도 4개. z도 4개. 와, 4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6이네.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이다? 4다. 라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제요, 요 식을요, 하나씩 연립해서 누구에다가 요 식에 하나씩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보자.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이래요. 두 식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뺍니다. 빼면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x의 값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라고 나왔어요. 자, 다시 요 가지고 있는 식에다가 요번에는 2번 식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써볼 거예요. 또 두 식을 좀 일관되게 빼면 좋은데 뒤로 뺐네? 뒤로 뺐어. 여기 일관되게 뒤로 뺄게.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 빼면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y의 값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요. 자, 이제 두 개 구하면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식에 넣어보도록 할까요? x 자리에 4 넣습니다. y 자리에 2 넣습니다. z는 몇이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변 더해로 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자.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예법 뭐가 있다고? 시작!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혹은 변변 더해. 다시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시작!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혹은 변변 더해.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1차, 2차 연립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연립방정식 들어가도록 하자.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요건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 요런 문제가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인 1차, 2차 연립 방정식 유형이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1차에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y를 소거하는 게 y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편할까? x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편할까? y의 장례식 치르는 게 편하겠죠? y는 2x-1이므로 얘를 y 자리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2x-1의 제곱은 2가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죠? 마이너스 어디에 붙여야 돼? 위, 아래. 예, 아래에 붙이시면 됩니다. 결국 x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거나 혹은 x의 값 구하면 1 요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여기 대입합니다. y의 값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5분의 7 됐나?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 몇 나옵니까? 1 됐나? 그래서 와 이렇게 답을 구해내는 유형 얘가요 가장 기본적인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풀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1차 소거, 2차에 대입. 뭔 말인지 알겠죠?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한 후에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얘기를 1차 소거, 2차의 대입이라고 정리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얘가 1번 방법이야. 그리고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에는 두 번째 직방. 이거 혹시 요즘 광고에 나오나? 다방, 직방. 예, 그 직방. 예, 직접 째려보면 방정식이 풀린다. 뭐 이런 의미야 우리는. 예, 그냥 째려보기만 해도 방정식이 직접적으로 훅 풀리는 유형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을 보면 x 플러스 y는 4, xy는 3이라는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얘 몇 차식이야? xy에 관한 2차식이야. 2차식. 왜? 1차 곱하기 1차는 몇 차? 2차야. 꼭 이런 애들만 2차가 아니야. 원래 얘의 의미는 뭔데? 이거거든. 이래서 2차였어. 그럼 얘도 xy에 관해서는 2차, x에 관해서는 1차, y에 관해서는 1차, xy에 관해서는 2차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을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얘는요 막 째려봐.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2하고 3. 그냥 한 큐에 답이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x가 1이면 y가 3이 될 거고 x가 3이면 y가 1이 되겠지?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답이 줄줄줄 나오는 요런 유형이 바로 뭐다? 직방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y는 7이라는 유형이 나왔어요. 자, 얘도 1차, 2차 연립방정식 맞습니까? 맞죠. 어때? 얘랑 꼴이 되게 비슷해 보여서 기대감을 갖고 막 찾으려고 노력했어.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곱해서 7이 되는 수. 멘붕 오지? 몰라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로 줄 긋고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이 문제에서요. x 플러스 y가 등장하고 있지, 문제. 얘를요. 두근의 합으로 해석할 거예요. 두근 합. 그러면 이제 x, y는 뭐라고 해석을 해버릴 거다? 두근의 곱으로 해석을 해서요. 요 녀석을 가지고 얘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만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얘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해석해서 이런 패턴의 식을 만들고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러면 뭐가 나와? t가 나오겠지. 그 t가 바로 얘네가 되지 않겠니? 그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직방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운다? 식 불러. 시작. t의 제곱. 그리고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t. 두분의 곱은 7이니까 플러스 7은 0이라고 식을 세우는. 이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풉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나와서 t의 값을 푸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4, 28 그러니까 루트 3 i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바로 얘가 뭐야? 두 근이 돼버린 거지. 근데 둘 중에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 x가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 i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될 거고, 혹은 x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 i이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 i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t가 좀 답이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x하고 y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지. 그런데 이 x와 y를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으로 하는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면 얘의 근이 바로 뭔데? x하고 y가 되는 거야. x하고 y가 되는 거야. 근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세 가지 해법을 좀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읽을 거야.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 속어, 2차 대입. 직방 x 플러스 y, xy를 이용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y는 0. 이렇게 기억할 거야.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거 말이 너무 기나? 이거 말 너무 기니까 여기서 요 식만 외우도록 하자. 알겠나? 자, 시작!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 속어, 2차의 대입. 직방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y는 0. 한 번 더.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 속어, 2차의 대입. 직방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y는 0. 요 세 가지면 모든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중요한 건 뭐냐? 1차, 2차 연립방정식까지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중학교 수학 과정이에요. 왜? 1차, 2차까지는 전부 목적이 하나, 미지수를 줄여라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차, 2차 연립방정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얘기가 많아졌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2차 연립방정식 유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예, 외우나? 자, 1번에 적어 놓습니다.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가로 열고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가로 열고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가로 열고 상수항이 0. 되겠습니까? 자, 2번에 2차 항을 모두 속어 2차 항의 개수비 같다. 2차 항을 모두 속어 가로 열고 2차 항의 개수비 같다. 2차 항을 모두 속어 가로 열고 2차 항의 개수비 같다. 2차 항을 모두 속어
바로 열고 이창의 개수비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적어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상수항을 소거하면 상수항이 몇이 돼? 0. 와, 상수항이 0인 유형이 있었지. 몇 번 유형? 1번 유형. 이렇게 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유형으로 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 세 줄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해요. 고등 수준에서는 이 세 줄이 안 외워지면 매번 헤매고 못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요 1번만 4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야. 2번만 4번, 3번만 4번 이렇게 암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2번을 주르륵 읽으며 암기할 거예요. 자, 시작. 제목부터 시작. 2차 연립방정식 1번, 4번 읽기 시작할 거야.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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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시작. 이창을 모두 속어 이창의 개수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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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시작.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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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부터 쭈르륵 2번 읽고 넘어갈 거야.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이창을 모두 속어 이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한 번 더.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이창을 모두 속어 이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같이 소리 내서 시작. 2차의 연립방정식은 먼저 미지수를 줄여서 풀이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많은 문제 유형이 먼저 미지수를 줄이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차수를 먼저 낮춘 후에 나중에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참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립방정식은 원래 먼저 미지수를 줄이고 나중에 차수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서 오타가 있어요. 바꾸어 도가 아니고 바꾸어서. 곤란한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가자. 뒤에 시작. 먼저 차수를 낮추고 나중에 미지수를 줄이는 풀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사실 2차 연립방정식의 핵심은요. 미지수를 줄이지 못하는 유형들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이런 유형은요. 와, 미지수 못 줄이니까 차수라도 낮춰봐야지 해서 차수를 어떻게? 1차, 2차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 1차, 2차로 바꾸면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1차, 2차 푸는 방법 한번 3가지 얘기해 보도록 할까? 시작. 1차 속어, 2차의 대입. 두 번째, 직방. 세 번째,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 바로 이 식이었어요. 얘로만 바꾸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이처럼 2차식을요. 1차, 2차로 바꾸는 스킬이 필요해. 그 스킬이 바로 뭐야? 얘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얘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니까 2차, 2차를 1차, 2차로 바꾸는 기술 1, 2, 3 나와 있지. 요번에는 한번 어지간하면 위에 거 가리고 보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막히면 봐야겠지만 보지 말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리고.
다 하셨으니까 이제 좀 외워집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의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여러 개의 식 중 몇 개의 식만을 이용한 결과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식을 필수적으로 연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은 반드시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2번 모든 식을 다 이용한 결과에는 미지수만큼의 더 필요한 식을 멈춰! 자, 식을 해놓고요. 갈매기 해놓고 빠진 글자가 있다. 선택할 경우. 식을 선택할 경우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경우. 자, 우리 2번은 다시 한번 읽자. 시작! 모든 식을 다 이용한 결과에는 미지수만큼의 더 필요한 식을 선택할 경우 차수 개수를 고려해서 간편한 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되도록이면 복잡한 것보다 간편한 게 낫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주의사항을 인지했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연립방정식이네요. 와, 연립방정식에 여러 개의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1. 2원 1차 예요? 아니요. 2. 3원 1차 예요? 아니요. 자, 3. 1차 2차 예요? 아니요. 4. 2차 2차. 얘 2차 2차입니까? 맞지. 와, 얘 2차 2차다. 아씨, 2차 2차에는 유형 몇 개 있다고? 기본적으로 3개 있습니다. 1번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그래서 가로 열고 있는 게 식의 특징이야. 자, 상수항이 0인 녀석이 있나 봐. 위씨 가래식? 위씨. 상수항이 0이네요. 0? 그러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완벽한 거야. 상수항이 0일 때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화살표 빼고 뭐라고 적는다?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이라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서 외워라.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적으셨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는 와, 상수항이 0인 게 있네. 와, 역시 얘가 인수분해 되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2xx yy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게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 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요, 예, 2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이야 라는 이런 식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아직 써먹지 않은 식 누가 보입니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식이 보이죠. 자, 5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식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얘 2차 2차였지. 그런데 갑자기 1차 2차 1차 2차 두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얘 이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푼다? 1차 속어 2차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죽여버리면 좋겠어? y를 죽여버리면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y는 2x라고 놓고 대입합니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16이므로 5x의 제곱 빼기 4x의 제곱해서 x의 제곱은 16 나오네요. 결국 x는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x가 4일 때 y의 값은 몇입니까? y 여기 얘들아 보여? 네. y는 8. x가 마이너스 4일 때 y 뭐 나옵니까?